전북 전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읍이 35.8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법안 발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멀쩡한 야구장을 놔두고 만든 또 다른 야구장이 열악한 시설 탓에 방치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6도 가까이 올라가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도심을 뜨겁게 달굽니다. 아무리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금세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왔는데 전주 이렇게 더운 줄도 몰랐고 습기도 너무 가득하고 그늘에 있어도 너무 덥고요. 햇빛도 너무 쨍쨍하고. 숨막히는 더위에 도심하천은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발 담그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변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은 오늘 정읍이 35.8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34.1도, 남원 34도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익산과 정읍, 완주에는 폭염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남쪽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무덥게 오르면서 무덥겠고 밤 사이에는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전주기상지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피부리오 폐혈증균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고창 갯벌과 어류, 부안 바닷물 등에서 잇따라 피부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어패류를 익혀먹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선 3명의 피부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해 모두 숨졌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5명이던 미제 살인 사건 수사 전담팀을 38명으로 확대 재편성하고 매월 한 차례씩 수사 분석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전북의 미제 살인 사건은 2002년에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등 모두 11건이며 익산 약초 노고리 살인 사건은 아직 재심조차 확정되지 않아 이번 수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법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조 의원은 당정청 논의 후 법안이 만들어졌을 거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추진과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안 발의는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공사로 만들자는 토론회가 열렸고 27일에 기금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안 발의가 노골적이고 체계적이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정하건대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이전 개최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고춧가루 뿌리듯이 토론회를 개최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컨트롤 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관료 집단과 금융자본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명시된 만큼 소재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이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다른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간사가 동의하지 않는 법은 상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에 분산 배치가 원칙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다가 LH를 경남에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기금투자공사의 서울 잔류 법안을 놓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새 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애양운동본부는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새누리당은 서울 잔류 법안을 철회하고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1군데 지방 공공기관을 8곳으로 통폐합하기로 발표했지만 전북의 지방 공공기관은 이번 통폐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2003년에 전북무역을 해산하고 2005년에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흡수시켜 기관들끼리 이루어지는 추가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조직 내부의 기능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며 전북개발공사의 보상 업무팀을 줄이고 11군데 출연기관에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번째 이전 기관인 한국출판물산업진흥원이 이번 주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출판물산업진흥원은 혁신도시에 있는 전북개발공사 청사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직원 60여 명이 근무합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출판물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전북에서 도서기증과 독서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남원시가 멀쩡한 야구장을 놔두고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또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해 거의 방치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가 지난 4월 생태 습지공원에 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야구장입니다. 9,000제곱미터로 정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잔디도 전혀 없는 맨 땅입니다. 베이스, 투수 마운드, 야외 펜스 어느 것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잔디나 펜스 같은 건 더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현재 계획은 없어요. 시설 투자하는데 더 이상 투자 못하죠. 이런 형편이니 야구 동호인들이 경기는 치르지 않고 일요일에 연습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자기네들 한 3만 명씩 와갖고 볼 던지고 빠따로 치고 그러고 가긴 가요. 남원시는 이미 폴리텍 대학 남원연수원에 3억 원을 들여 야구장을 조성했습니다. 2013년까지 계속 시설을 보강해 4개의 조명 타워와 잔디, 펜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3억 원을 들여 야구장을 조성했고 시설이 방치되고 있지만 아무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남원에는 학교 야구부가 없고 동호인 클럽 9개 팀만 있어 야구장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활용 대책 없이 건립한 야구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를 공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개발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5월 정부 결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농어촌 공사가 개발하지 않은 6개 공구를 실수요자인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 개발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선거구당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새정치연합의 전북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소수 정당의 정계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전북에서 새정치연합의 일당 독주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는 이희호 여사가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전세기를 이용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이희호 여사와 수행원들이 다음 달 5일부터 3박 4일 동안 평양을 방문할 때 방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김포, 평양 노선에 대해 사전 비행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의전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동고 배드민턴팀이 국가대표 서승재를 앞세워 잇따라 전국대회를 재패했습니다. 남성고 배구팀도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 동고 배드민턴팀이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서승재를 앞세워 지난 3월 봄철 대회에 이어 이번 여름철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복식에 출전한 서승재와 박경우는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개인전까지 마지막 3학년 마지막 개인전이니까 거기서 다 우승해서 3관왕이 목표였는데 단식에서 준우승해가지고 아쉽게 2관왕 한 게 좀 아쉬웠어요. 남성고 배구팀도 태백산기에 이어 대통령배 대회에서 또 우승하면서 전국 최강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원광대 박진배와 전주대 김정민이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유형 65kg 박진배는 오랜 부상을 이겨내고 출전한 두 번째 대회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요. 이번 시합을 나가면서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많이 기쁩니다. 제34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10년 연속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에 모두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가 내일 장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3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춘계 전국 학생 승마대회 겸 유소년 전국 승마대회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대야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군산 건장산에 교량이 설치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철도시설공단이 전철공사로 양분된 건장산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장산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조상묘를 찾기 위해 자주 오르는 곳이지만 전철공사로 반으로 나뉘면서 통행로가 막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군장대와 전주 비전대가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인 유니테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니테크 사업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기업이 산학 연계형 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군장대와 전주 비전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와 시설비 등으로 각각 60억 원씩 모두 1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익산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익산 쌍릉과 제석사지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가로 등재하고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로 백제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자를 늘리기 위한 제6회 전북 벤처 포럼이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예비 창업자와 벤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경제 동향과 사업 환경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이동통신탑에서 안테나 교체 작업을 하던 41살 김모 씨 등 2명이 고압전선에 감전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통신탑 바로 옆에 있던 29,000볼트의 고압전선에 몸이 닿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시 송천동에서 53살 허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오늘 하루 전북에서 6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야외 활동을 할 때 탄산음료와 수박, 향수 등 벌을 유인할 만한 음식과 화장품을 피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이웃에 사는 60대 정신지체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주연 배우인 탐 크루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올해 만으로 53살이지만 고난도 액션들을 직접 소화해서 화제가 됐죠. 대역을 쓸만도 한데 직접 액션 연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호원 기자입니다. 톰 크루즈가 특수로프를 몸에 묶고 직접 비행기 밖에 매달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속도는 시속 400km에 달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장면 촬영을 위해 톰 크루즈는 대역 없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했습니다. We ended up doing it 8 times. It's for story and it's for character and it's to entertain an audience. 톰 크루즈의 나이는 올해 만 53살. 1년에 버는 돈은 우리 돈 460억 원에 이르지만 고속 오토바이 액션, 자동차 추격 장면도 직접 소화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나라 배우들도 못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식 초대형 액션까지는 아니어도 국내 영화에선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 격투 장면이 많은데 주연급이 직접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말 다이나믹하면서도 리얼감이 있는 액션이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연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대역을 쓸 경우 정면 촬영을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내던지는 스타들 덕분에 영화 팬들의 눈은 더욱 즐겁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